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엔화 약세입니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지난 4년 중 최하로 떨어진 상황이며,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원유 등 자원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어 일본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파이낸셜 타임스는 가뜩이나 에너지 수입이 많은 일본으로서는 최근 올라간 원자재 가격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현재 일본에서는 미국산 소고기의 가격이 1년 만에 2배가 오르는 등 엔화 약세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전력난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일본의 전력 가격이 1월 이후 최고치를 찍는 등 전기료가 급등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가동이 중단되어 액화 천연가스나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데, 최근 불어닥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인해 LNG와 석탄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력 생산 비용이 상승한 것입니다. 실제로 뉴욕 상업거래소의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가격이 최근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호주산 석탄이나 유럽의 천연가스 등도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원자재 값이 끝도 없이 오르고 있는데 엔화 가치마저 역대급으로 낮아지면서 일본의 전력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한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본래 서민들에게 걷어들이는 전기료는 인상하더라도 법인용 전기요금은 건드리지 않았으나, 이제는 법인용 전기요금도 인상될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현재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미 일본은 작년 겨울 전기요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전력망이 거의 붕괴되는 등 후쿠시마원 전사고 이후 최악의 전력난을 겪은 바 있는데, 올해 겨울에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일본의 석탄화력 발전을 그만두라고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존슨 총리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도 연내에 석탄화력 폐지를 약속하라는 강력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공표한 에너지기 본계획 개정안에 따르면 겨우 2030년이 되어서야 석탄 화력 발전소 사용 비중이 19%까지 내려갈 뿐, 당장 석탄 화력 발전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 석탄 화력 발전과 LNG 발전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전력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석탄 화력을 당장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원자재 값은 갈수록 올라가고 엔저로 인해 더욱더 비싸게 원자재를 들여와야 하는 것도 서러운데, 당장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라는 유럽의 압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자 일본은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원자력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아마리 아키라 일본 자민당 간사장은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해 원전을 다시 가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리 간사장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측근이자 기시다 신임 총리를 배출하는데도 큰 힘을 쓴 자민당의 실세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그가 원자력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이미 일본 정부에서도 원자력 없이는 탄소 배출량을 삭감할 방법이 없다는 데에 깊은 공감을 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원폭을 맞아놓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처럼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고 또다시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일본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특히 프랑스의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훨씬 더 많이 배출되고 있다며 후쿠시마의 오염수 배출이 별일 아니라는 듯 주장했는데, 이에 프랑스의 원전 감시 환경단체 아크로가 이에 반박하고 나서며 일본 정부의 관리 부실을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체르노빌 사태 이후 설립되어 현재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원전 감시 환경단체 중 하나인 아크로의 회장인 다비드 부에 박사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원전에서 배출하는 오염수에도 상당수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것은 맞지만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 스트론튬, 세슘, 요오드, 플루토늄 등 더욱더 위험한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이미 여러 번 부정을 저지른 것을 보면 일본 정부의 발표를 국제사회가 믿을 수 없고, 더 나아가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를 앞세워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는 기본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하자는 기관으로 비판을 하는 역할을 맡은 적이 없고, 심지어 방사능 국제 전문가들은 국제원자력기구를 독립적인 감독기구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 신뢰성의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투명한 방법으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굉장히 불안하다고 밝혔는데요. 즉, 일본이 오염수를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유럽에서는 원자력을 포함한 일본의 발전 산업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 일본인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일 텐데요. 그럼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자세한 반응 보시겠습니다. 정말 화가 난다. 왜 한국이나 중국에는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야? 분명히 두 나라도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데 어째서 일본에게만 윽박지르는 거지? 한국이 로비를 했기 때문인 것 같아. 그야, 일본은 이제 뒤처진 나라니까. 제조업도 이제 한국과 대만에 지고 있고 자원도 없는데 전기차로 인해 자동차 산업의 강점도 없어지고 있다. 앞으로 일본인들은 아침에 시리얼이나 먹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거야. 그러니 유럽에서 업신여김을 당해도 별 수 없어. 중국은 둘째치고 한국도 이미 거대한 나라가 되었기에 유럽에서도 우습게 보지 못한다. 일본만 지난 30년 동안 우스운 나라가 되었구나. 솔직히 한국이나 중국이 이런 말을 했다면 굉장히 화가 났을 거야.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확실히 일본보다는 한 수 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화가 나질 않는다.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유럽 녀석들의 목표는 결국 동아시아의 경제를 파괴하는 거야. 지금 당장은 중국이 표적인 것 같지만 결국 한국과 일본도 함께 공격하려는 셈이다. 일본인들은 일본의 버팀목이었던 도요타의 몰락도 유럽 때문인 걸 눈치채지 못하는 건가? 영국은 원자력 발전을 하는 프랑스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는 게 가능하지만 일본은 불가능하니까 그렇지. 나도 한국이 몹시 밉지만 이런 걸 보면 굳이 한국과 적으로 지내는 것은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 만약 한국과 사이가 좋았다면 한국으로부터 충분히 전력을 수입할 수 있었을 거야. 작년 겨울에 많은 시민들이 정전으로 추위에 떨어야만 했는데 올해도 또 겪어야만 하는가. 이번 겨울에는 이미 에너지 부족으로 많은 경고가 나왔어. 한국과 중국은 원자력이 가능하잖아. 그러니 전력 수급 면에서는 별 문제 없는 거야. 오로지 일본만 자연재해와 지진으로 원자력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 점에서 이미 일본은 KO 당했지만 더 큰 재앙을 막는 건 원전의 정지가 맞긴 하다.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번 겨울은 정말 혹독할 거라고 들었어. LNG 값이 엄청 올랐는데 엔저로 인해서 일본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한다. 이대로면 겨울에 난방도 틀지 못할지도 몰라. 전 세계적으로 일본은 선진국의 위치에서 가장 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야. 고래잡이로 생태계 파괴는 물론 후쿠시마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최상이라고 했지. 괜히 고질라이 나라라는 별명이 있는 게 아니야. 일본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해. 결국 한국은 지옥이니 파탄이니 하고 말해왔었지만 한국이 성장할 때 혼자서 GDP가 떨어진 건 일본뿐이구나. 일본은 이제 성장 추진력이 아무것도 없고 가장 핵심 산업이었던 자동차도 곧 전기차에 밀리니까 다시는 한국을 따라잡을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겨울 전력난이 없는 거야? 일본이 이 정도면 더 가난한 두 나라는 난방이 안 된다고 봐야 하는 게 맞을 텐데. 누구 한국에서 살아본 사람 있어? 일본은 심심치 않게 겨울 전력난이 있었던 것 같아. 특히 후쿠시마 사태 이후 몇 년 동안 계속 겨울에 문제가 있었다. 난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1년 전에 일본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한국에서 살 때는 겨울이라고 전기가 부족하다든가 하는 일 따위는 없었다. 기본적으로 한국인은 전력난 같은 단어는 몰라. 난 한 번도 그런 걸 겪은 적이 없어.
북한이나 겪을 만한 일을 일본이 겪고 있구나. 한국,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일본만 두드리고 있어. 정말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너무 기분 나쁘다. 누구 한국이나 중국은 상황이 어떤지 아는 사람 있어? 중국의 정보는 정부가 통제하고 있을 거고, 한국은 아마 조작을 해서 퍼뜨리니까 일본보다 나아 보이는 것 뿐일 거야. 나는 한국이나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후쿠시마 원전 수방류를 꼭 막아줬으면 좋겠어. 이미 일본의 결정으로는 반대할 세력이 없으니 외부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 원전수가 방류된다면 일본은 진짜 끝이야. 무엇도 먹을 수가 없게 된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